제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그 경험치 정도를 간략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장애인 활동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자체도 조금 두렵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 홈이랑은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2016년 농진청으로부터 농촌 교육농장을 시작으로 이제 2019년에 사전농업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마을 그 어르신들과 마을에 또 청년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분들 대상으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년차에 들어섰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패널 토론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도 주시리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이렇듯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내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활동이 달라지고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칭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행동 또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약이 곧 칭찬입니다. 잘한다 하면은 결국에는 입에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서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좀 배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수높이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 가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친구들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같이 가치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어떤 웃음이라든지 행복 이게 곧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을 장애인들은요 하루 종일 일과가 뭐냐면은 집 앞에 앉아서 그냥 오가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마음먹은 다음에 노인분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어르신들도 마을에 장애인이 있지만은 얘네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관심이라고는 영도 없었어요.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갖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서로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찾아주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 홈이라는 매주 한 번씩 마을 어르신들과 장인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거기서 잠깐 저희들이 해왔던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홈이라는 너희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장애인들에게 손을 내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은 어르신들한테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보기 좋은 마을로 바뀌어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마을은 마을 주민 전체가 우리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저희 장애인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어르신들이 갖고 길러놓은 화분을 챙겨서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기 전에 뭘 하냐 하면은 더운 시간에는 한 5시, 6시 정도 아침에 좀 가을 정도 되면은 한 6, 7시 정도 해서 농장에 와요. 농장에 오는데 문제가 얘네들이 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1이 뭔지 2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몇 시까지 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친구들만큼 진짜 시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이용합니다. 5시에 오라고 하면 4시에 와요. 먼저 와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제발 좀 나도 잠 좀 자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오랬잖아요. 딱 이 말 한마디예요. 몇 시에 오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랬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그거는 시간 안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 난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 판매를 합니다. 관광 상대로. 참고로 저희 마을은 촬영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700년 된 한옥 마을인데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 뭐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촬영팀들 따라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팬들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홍보가 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형제가 창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잘한다 하니까 함양에 있는 친구한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팔아서 우리가 지금 돈을 만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함양이라는 업이란 곳이 한 4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규모가 커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오며 가며 한 번씩 챙겨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판매한 금액 전액을 다 수업비로 저는 주고 있어요. 수업비로 주고 있고 한데 문제는 수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셀프 계산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글귀를 붙여놨어요. 저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돈은
잔돈은 직접 챙겨가세요 해가지고 그 붙여놨는데 저 계단의 밑으로 빨간 통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CF 계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대로 제가 있는 교육장으로 몇 번을 와요. 10,000원이 생겼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손대지 말고 있어라. 놔둬라. 훔쳐갈까봐 걱정입니다. 이 친구들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자기 물건을 보호하는데 집착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내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벌어가는 돈이 쏠쏠해요. 사실은 일주일에 2번이지만은 이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조금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밝은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마을 어르신들은 이런 장애인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당신들한테는 일자리 생긴 거예요. 누가 풀어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이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나는 불러주면은, 찾아주면은, 시키면 다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찾아주지 않네? 근데 저희 홈에라에서는 이 사회적 노후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모든 게 이분들은 장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다 눈에 보여요. 귀에 들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쟤네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쟤네들은 가르치니까, 장애가 있지만은 가르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무조건 행복하답니다. 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잠시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패널 토론 시간이 잡혀 있어가지고 너무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영상을 보고 다음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내용은 패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개평 한옥마을에서는 장애인 청년들이 아주 특별한 화분을 팔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팔고 있는 이 화분들은 보통의 화분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 화분들은 마을 주민들의 작은 소망이 담긴 아주 특별한 화분입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마을 언덕에 있는 홈이랑 농업법인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홈이랑 농업법인과 함께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회적 농업이란 2018년부터 전국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농업 활동을 말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홈이란 교육 문장에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화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분 만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우 조금 뭐라 할까 좀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뭐 좀 심심하게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모두 하는 것도 보니까 좋고 또 이 꽃도 보니까 좋고 또 이 풀 뽑는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나는요. 어쨌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아, 우리가 여 산모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건 뭐 2,000원, 3,000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그 주인한테 갖다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많이 합니다. 그 애들이 할 일이 없다가 자기들이 일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차들이 들어오니까 아 저리 가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막 이래서 앉는 걸 보니까 쟤들도 일거리를 주면은 뭘 잘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게 참 찬성이더라고. 나는 그거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어르신들이 화분을 만들면 장애인 청년들이 그 화분을 판매하는 형태. 홈이랑 농업법인은 이런 형태의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을까요? 농림부로부터 사회적 농장을 지정받았어요. 그것은 교육, 돌봄, 그리고 치유, 일자리 제공 이렇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노인분이다 아니면 장애인이다 딱히 정해놓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 또 노인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다 있겠지만은 마침 한 가족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보면은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항상 행제만. 뭐 길가에 앉아서 있다든지.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는 이제 꽃, 식물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함양군의 개평한 옥마을에서는 주말마다 장애인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담긴 화분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농업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삼아주고 싶고요. 노인분들한테는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끔 해주고 싶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습니다. 꽃과 화분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 홈이랑 농업회사법인. 홈이랑 농업회사법인은 주민들 모두가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농업을 계속 실천할 예정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는 저도 역시 어제 뭐 계속 말 나오는데 같이 그리고 같이 한다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음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같이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은 그게 곧 행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권영석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저희는 화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사실 사회적 농업은 제가 우연하게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또 그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된 큰 계기도 홍성의 행복농장에 우연한 기회에 또 방문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사회적 농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사회적 농업 참 힘든 건데 자생력이 좀 있어야 우리가 5년이 끝나더라도 이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이제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 항상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농업해서 편하다 그러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저도 3년 동안에 적자 10몇억 본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저도 적자 한 3년 동안에 10몇억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농업에 보면 매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실 농업에 불법 외국인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저도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저 직원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저도 2명 사실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불법 외국인들 없다고 농사 못 짓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갈수록 힘들지만 저희도 찾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방 소멸 하면서 뭐 청년들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먹고 살 수 있으면 아이들 야고서 다 돌아와요.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도 우리 사회적 농업에서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농촌 어메니티, 우리가 농지를 지켰다. 우리 농민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 뭐 해줘야 된다. 근데 세대가 바뀌어요. 젊은 아이들이 당신들 농민이 뭐야? 이런 세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위기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변하려면은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6차 산업이나 뭐 말은 좋죠. 6차 산업, 6차 산업에도 다 팔지 않으면 돈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도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저 밑에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을 적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에서 돈 벌 수 있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치유농업은 봉사, 사회적 농업은 농민의 철학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하나 적어놔 봤어요. 저희는 사회적 농업을 하니까. 그리고 치유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 사회적 농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중간에 농업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조금 전에 흑이랑 호미랑에서 도울주 대표님께서 치유농업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도까지는 고용, 돌봄,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사회적 농업에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치유농업 들어와 있죠. 사실 저도 빡빡 우겼어요. 농지청에서 치유농업을 떠드는데 우리가 일반 국민이 알기로는 사회적 농업보다는 치유농업이 더 친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자꾸 처집니다. 그리고 이게 따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치유농업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치유농업이 2023년도에 사업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에. 그리고 저는 사실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농업에 대한 행위는 계속 해왔었어요. 그 전에. 근데 우연하게 사실 집중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장애인 공단에서 찾아왔어요. 증증 장애인의 현실이 어려우니 증증 장애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다 보니까 지금 13명의 사실 장애인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증증 장애인 문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원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화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흙에서 태어나서 뭐 어차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래서 사실 저도 아무 생각 없고 나 머리가 아플 때 저도 풀 뽑아요. 아무 잡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이제 직원들이 활동을 하실 때 흙 맞으면은 좀 편안하고 마음도. 그리고 저희가 또 포장 작업을 시켰을 때 사실 불량이 나오면 저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다 보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물론 오래 걸립니다. 만들려면. 근데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그나마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대표님들 중에 장애인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활동을 해보면은 문제점도 생겨요. 나이 60대신 분이 저희 회사에 3년째가 되셨는데 처음에 저희 회사 오셨을 때는 증증 장애인의 다리도 저르셨어요. 아, 이 남자분 어떡할까 씻지도 않고 오셨네. 근데 설득을 하고 다가 깨끗해지고 지금은 혼자서도 일을 사실 잘 하셨어요. 한 1년 이후서부터. 근데 내일 퇴사하세요. 저한테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환청이 들립니다. 저는 스스로 사실 위안을 삼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분 한 분이라도 자활을 시켰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환청이 들려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데리고 있으면 제 욕심이죠. 그래서 쉬셨다가 편해지면 다시 오세요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원예 치유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회사의 슬로건이 하나 바뀌었어요. 치유를 위한 고용이라는 슬로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모두 농장의 모습인데, 사회적 농업은 저희 회사는 고용, 돌봄, 교육, 치유를 다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진을 넘길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보면요, 이쪽에 사진 보면 사실 특수학급 학생들이에요. 저희 농장에 오면요, 솔직히 농장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왜냐면은 이파리를 하나만 따야 되는데 하나만 따세요 그럼 전체를 다 따버려요. 전 미쳐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올해 또 온단 말이에요.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사실 안성이에요 저 학교가. 저는 용인에 있단 말이에요. 되게 가까운 위치인데 용인시에서는 솔직히 지자체를 넘으니까 이왕이면 용인시를 봐주지 왜 안성을 봐주냐 그래요. 근데 오는 친구들 오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농장 사실 한 배도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위안을 삼았던 게 3명이 취직이 된 거예요. 다른데 졸업 맞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 농장은 망가졌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았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활동들 하다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용인에 있지만 오산시 모델입니다. 오산시 모델인데 우리가 장애인도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자활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자활. 근데 저는 이제 친한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오산시 공무원한테도 들었는데 가끔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시에다가 나 안 도와주면 죽을 거야. 근데 유서쓰고 죽을 거야. 그럼 니네 공무원 싹 죽어. 사실 이분들 돌아가시지 않는데 협박.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분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와서 그냥 몇십만 원씩 주잖아요. 안 굶게.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그래서 근데 도시농업도 하지만은 밖에 우리가 1년 내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산시는 제가 제안을 해주고 오산시는 국가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 받은 거예요, 저 사업을. 그래서 오산시가 국가에 제안을 해서 받았는데 하우스를 쳐서 1년 내내 거기서 꽃을 가꾸고 그걸로 내 도시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 도시 가꾸는 게 쉽지가 않아. 또 공무원도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활해서 일을 했으면 도시를 가꾸는데 이렇게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자활기업 특성상 이런 기업 특성상 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꽃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키운 것 같고 내가 지나가는 출퇴근 거리에 그 도시를 가꿨단 말이에요. 자존감. 그러니까 저게 9시에 출근인데 저 대상자들 7시부터 와서 있고 그래요. 주말에도 막 자기들 출근해요.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런 모델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모델로 원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일단은 저 아까 이 하우스를 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원예 교육을 시켜요. 지자체로 넘겨주려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거 기술을 전수해주고 간단한 거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직접 운영하게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학생들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 됐든 치유 농업이 됐든 사실 남자 특성상 힘들어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아까 치유 농업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사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간호사가 남편은 복장을 하시고 사모님은 간호사를 하다가 내 가족을 돌보려고 들어왔다는 게 옆집을 돌보다 보니까 이게 치유 농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농업농촌 자원하나로 활용하라 그러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남자보다는 여성이 사실 이게 더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용인시에서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먼저 그 치유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교육을 했었어요. 회사에서 경력단절 여성하고 해가지고. 근데 맨날 교육만 시키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가끔 이렇게 당근, 꽃꽂이라든지 영양 강화 그런 당근도 좀 줬었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지역 가시면요, 지역이 개발을 해야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사진상 영국의 이든 프로젝트 하나만 띄워놨는데, 일본의 나메가타 파버스 빌리지 같은 경우는 고구마 하나로도 마을이 지역을 살려놓은 모델이거든요. 지역을 살려놓은 모델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폐강 지역에서 이렇게 식물 하나 차려가지고, 이 식물은 되게 크거든요. 식물 하나 차려가지고 4대 빈곤 지역에서 연간 지역 3,000원, 관광객 150만 원, 연간 1,700개 일자리. 사실 지역 사업을 할 때 이게 지속적이 되려면은, 우리가 보조금 받으면 소금물이에요, 간수예요. 자꾸 먹으면 짜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모델은 각 지역에 맞게 특색을 맞춰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저는 이제 화해를 하니까 화해에 관련된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나중에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화해 쪽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선택 포인트를 어디부터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유휴부지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 도시 적용에 활용을 하셨다는데 이 활용하는 방법을 또 적용을 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회사가 그걸 맡아서 적용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걸 제가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요. 원래는 저 모델은 한 부지가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면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근데 오산시는 굉장히 적어요, 도시가. 10분이면 끝에서 끝에까지 가요. 이쪽 동서남북을 통해 가지고 되게 좁은데, 사실 저는 용인시에 있는데 용인시에도 똑같은 자료를 줬었어요. 근데 용인시는 담당 과장이 관심이 없었고, 오산시는 공무원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오산시는 장애인 관련돼서 공무원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제가 A4지 한 장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공무원이 안 하면 직무유기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사실. 직무유기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부지를 찾읍시다. 땅이 없는 거예요, 오산시에. 땅을 찾으면 뭐가 걸려. 그래서 결국 500평짜리 땅을 찾았는데 이게 공동묘지짜리였어요. 근데 이 공무원이 이걸 묘지 이장을 해가면서 사실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이죠. 근데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공무원이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진급하다 보면, 근데 사실 오래 진급했어요. 딴 데 갔다. 근데 이 공무원 이거 만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빚을 못 봤어. 결국 딴 데 갔다가 제가 막 땡깡 피고 그래가지고 남이 지자리인데 이번에 진급했더라고요. 정년 앞두고. 근데 이게 부지가 왜 2,000평에서 3,000평을 말씀드리냐면요. 원래는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면요. 지자체는 그 정도 부지는 될 거예요, 아마. 이건 시유지를 이용하든지 국유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일단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를 짓잖아요. 제 돈 갖고 지면은 뭐 1억이면 지면, 시에서 지면은 1억 5천 이상 들어가요. 왜? 시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죠. 광급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 갖고 공사를 했을 때 1억이면은 관에서 공사를 하면 1억 5천, 2억까지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일 큰 부분이 부지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저 하우스는 되게 좁아요. 하우스를 한 600평 정도 진다고 치자고요. 그럼 1,000평의 부지에 한 600평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교육장, 체험장.
가공을 같이 쓸 수 있는 장소면 돼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 여기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고 있을 때 그 만남의 장소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단체로 왔다? 그럼 어머니들이 거기서 떠들 수 있는 공간, 별도의 공간. 그래서 만남의 공장, 그리고 거기서 지역 로컬 푸드까지 붙으면 좋겠죠. 그래서 직거래장부터 교육장, 체험장, 또 아까 그 만남의 장소 휴게 공간이요. 그리고 생산시설. 생산시설에서 여기서 로컬 푸드를 경하려면은 화해를 400평을 하고 먹거리를 200평을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이거 가공장, 생산 농장을 놔두고 이렇게 뭐 날개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 모델,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 복지 쪽에 복지 정책가나 그런 분들하고 컨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느 부분? 이거는 그렇죠.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든지 그 희망팀 있잖아요. 복지 희망팀 시마다 틀린데 그쪽 부서랑 컨택이 됐던 거예요. 농업 쪽하고 컨택이 됐던 게 아니라 그쪽하고 컨택이 됐던 거예요. 이 사회적농업의 활동의 한 부분으로 하신 건가요, 대표님? 사실 예산이 지금 굉장히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오산시에서 국가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그거 안을 제가 다 만들어 줬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사회적 농업이 나가야 될 모델이라고 보고, 근데 제가 거기다 옵션을 붙여줬던 게, 이건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자활의 형태거든요. 자활 기업의 형태로 사실 지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뭉치면은 지원해 준다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모델을 설계했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이걸 끌고 가가지고 뭐가 팔로라든지 이거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이 있는 기업이 이거를 주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더 크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줘서 뭐를 했다? 그럼 그 옆에 뭘 붙일래도 이득금 갖고 뭘 여기다 더 붙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주다가 열받으면 누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딱 끊어버리면 이거 스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가느냐, 여기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얘를 확장할 수 있느냐, 그 전제가 되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남아게타 같은 경우는 고구마 하나로 지역을 살린 거고, 그럼 우리 지역마다 어떤 특산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특산품을 생산을 하든지, 저희는 화해니까 화해를 하는 거고,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롤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 부모님들의 모임과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싶고 또 주관을 부모님들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구미에서 왔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 전체가 그 이천에 지금 푸르메에서 한 그런 스마트팜 모델을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구미가 또 공단에 기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올려야 되니 많은 부분이 부딪혔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이게 모델이 제가 지금 정신이 못 차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푸르메가 이천에 했잖아요. 푸르메가 이천에 했을 때 땅은 이천시의 장애인 가족의 부모님이 계신 거고요. 이천시랑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 동부지사랑 같이 다 돈을 내고 한 작품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경기 동부지사, 저도 이제 사실 표준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관납, 조달 이런 걸 먹고 살잖아요. 저희 회사는 관납하고 조달을 10원도 안 합니다. 그냥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인데, 솔직히 해야지 먹고 살아요. 저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사실 쳐다를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옆을. 근데 언젠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계속 적자나면은 직원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푸르메팜을 만들기 전에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알고 동부지사에서도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저희 담당 지사니까.
근데 저 그냥 가라 그랬어요. 동부지사장 밖에서 찾아왔고 용인시 복지국장 찾아왔길래 그냥 솔직히 가라 그랬어요. 니네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걸 갖고 니네는 그냥 땅만 저거만 걸치고 땅도 나더러 대라 그러고 이건 니네는 뭐를 해줄 거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푸르메 재단 자생력 빵이다. 그리고 막상 여기 이제 장애인 직원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에서도 일부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 이분들이 고용을 해서 생산 현장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 생산 라인이 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디 한쪽에 커피숍 차려놓고 바리스타라고 양성해놓고 그쪽에 다 가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하는 현장에 오시잖아요. 왜 우리 일 시켜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런 현상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표님께서 구미에서 같이 일을 해야 우리가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상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직원을 구할 수 있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르메팜을 만들었을 때 제가 한 얘기가 SK 사회적 사업 하잖아요. 저거 아마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식구들 버스로 실어놔야 될 거다. 솔직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전국에서 지금 다 가 계시거든요. 가 계십시오. 그러니까는 좋은 롤모델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롤모델을 솔직히 홍보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푸르메팜 만약에 운영해서 니네 얼마 매출해서 몇 명이 들어있고 이거 어떻게 해서 유지하니 물어보시면은 아예 꿈도 꾸지 마셔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2명이 일해야 되는데 30명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질문이 이제 저희는 지방이니까 이제 거기는 그런 식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저희는 지방에서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성인 발달 장애인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애들이 뭐 기업을 끌어들일 힘도 없고 근데 지금 이 모델은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화해를 가지고 시를 지금 꾸미겠다는 거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대표님 정원에서 대표님 걸 내놓고 시작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대표님 농장에서 대표님이 한 2, 3천 평 해가지고 서서히 시작을 하시면서 힘이 딸리시면은 그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돌아다 봐주세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공무원들 설득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여기 먼저 뒤에 질문하셨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컨트롤 네 하시고 네 먼저 하시고 네, 원주에서 이강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한 사람 찾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일할 타이밍을 놓치면 일할 의욕을 다시 갖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견학을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세 분 다 뭐 장애인들하고 일해 보셨으니까 어떤 방법이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 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프로그램이 사실 체험 위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험 농장하고 치유 농장하고 차이점이 우리가 사실 그건데 우리가 농민이 할 수 있는 건 그건데 치유 농업이라고 계획되고 의도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받아내려는데 그거 12번 나와서 1시간씩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받아놓고 어떤 계획된 걸 하겠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사실 어제도 듣게 온 게 장애인 프로그램을 수요일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홍천동고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지금 수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어저께 짬뽕을 시켰던 거예요. 학생들도 봉사하는 기회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가족들이 와서 사실 그냥 단순하게 위안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 항상 오픈이 돼 있어요. 농장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시는지 프로그램을 하러 오셨을 때도 오시기 전에 농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오시기도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장에서 실제로 장애인 직원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자꾸 생각을 하게끔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지금은 솔직히 유도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 상태가 뭐 더 이상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분 모두에게 네, 들어보신 거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이렇게. 네, 행복농장 같은 경우에는 권 대표님처럼 이렇게 크게 이제 제대로 고용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신 경우고, 저희는 고용의 이제 형태를 띈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행복농장 자체의 수익으로 뭐 기본급조차 이제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침하고 점심 식사 제공해드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한 8년, 7년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었죠. 이제 그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기초과정, 심화과정, 뭐 인턴과정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 정도면 농장에서 같이 할 수 있겠다. 저희도 농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지 농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작업 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행복농장은 저희 농장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그 컨디션에 따라서 같이 그렇게 7년, 5년 일을 하셔도 하루는 일하기 싫어하시기도 하고 이제 집중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촉을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급하니까 발주를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빨리 같이 하실까요? 이러고 이제 재촉을 하는데 오랫동안 보니까 이럴 때는 좀 쉬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이제 이렇게 조급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특히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직업으로서 이렇게 노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은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그분의 이제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봐서 돌봄의 형태라는 게 더 저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업으로서 노동 이것보다는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두 분 대표님 말씀에 이렇게 견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직 고용이란 말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뭐든지 누구든지 일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소득은 분명히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적인 농업 이거 해가지고 돈 한 푼 못 버는데 이거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밑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우리 몫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 저는 고용한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책임이 따라요. 근데 문제는 고용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만 역시도 대한 또 대가 역시도 같이 가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홈이라에서는 이 친구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영상 보셨다시피 그 식물이나 이 허브 같은 걸 키워서 스스로 판매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그 판매 수익의 전체를
이 친구들이 가져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가니까 저는 그게 좋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최종적으로 목표는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자꾸 계속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가 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분이 먼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하동에서 지리산 햇변의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특수반 학생들을 하는데, 아까 호미랑 선생님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계절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체험학습을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수학한 걸 유통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수학하는 거에 대한 그 수학부도 자기들이 잘 사용해보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제가 1차로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나는 농사를 짓고 있고 밑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농사를 지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훼 쪽으로 저희 농장이다 보니까 특수한 뭔가 식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키우면서 힐링도 하고 또 생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네이크로바를 붉은색 네이크로바를 저희 농장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해는 이걸 좀 우리 같이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각 농장마다 특색이 있으시지만 원예를 하시는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좀 이왕이면 수익성이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추천할 만한 그런 화훼 그 식물이 있으면 저도 좀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해 뜨는 농원 대표님 사실 되게 민감하기보다는 사실 난감한 문제예요. 난감한 문제가 저희도 장애인 직원분들이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특수학급 학생들 식물 다 망가뜨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지금 농고 학생들 우리 직원한테 오늘 맡겨놓고 왔는데, 농고 학생들도 사실 그냥 비장애 학생들한테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농장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걸 학교로, 원래는 저희 농장에 방학 때 와서 있다가 방학이 끝나면 그걸 그대로 체험장으로 떠가는 시스템을 개발해 놨던 건데, 정부에서 뭐 하나 사고 나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른 농장에서.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건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있다가 이걸 갖고 가서 우리가 했을 때, 근데 사실 학교 가가지고 제품 못 만들어내요, 학생들도. 그래서 이거를 판매로 해서 뭔가를 건질 것 같으면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우리 그냥 예산으로 쓰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럼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는데, 대표님께서 거기에 맞는 농장 시설 또 환경, 어차피 학생들은 그거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노하우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는 여러 가지 품종을 갖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강화도에서 온 왈순하짐의 백수님입니다. 원영석 대표님한테 문의를 하는데요. 선생님 앞서 말하신 선생님하고 저도 질문하는 게 거의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6차 산업의 부각공장하고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조업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예 쪽으로 원예 치유 쪽으로 이제 터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이 원예 치유 쪽으로 이제 치유농업사도 공부를 했고 도시농업도 했고 이제 원예 복지사도 했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거든 70세 된 분, 80세 된 분 어르신들하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화훼 쪽에도 농사 이거 심고 이런 것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터닝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강화도다 보니까 그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지체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또 치매 노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유의 농장 겸 치유의 정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박사님한테 당장 듣고 싶은 것은 어느 식물을 지금 당장 심어서 여름부터 실습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사산업 이제 부가가구 콩나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매출이 뭐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PPT 6차 산업도 정부에서 장려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다 팔고 재고가 없어야 사실 6차 산업도 성공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환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환상이 치유농업이에요. 저는 사실 월요일 날도 농지청 농식품부 해수부 뭐 산림청 저희 회사에서 부처회의 있어요. 부처회의 있는데 저 대놓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농업농촌 자원 활용해가지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역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치유농장 이전에 체험농장이라는 걸 먼저 하셨죠. 그럼 체험농장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얼마를 받아서 그 몇 명이 들어와야 그 농장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안 계신데 전주 김해? 아니 이쪽 전라도의 전주 옆에 김제에서 2억을 체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표님들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당신께서 자기네는 2억 한다. 온 가족이 붙어서 하는 대단한 대기업이라서 제가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거. 근데 저희가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아서 처음에는 체험농장 해준다고 센터에서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지자체 다 농업 관련 기관들이 다 체험 행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 2,000원 재료비만 받고 뭐라 그러니까 하는데 우린 2만 원을 받아야 돼. 그걸 하려면 그것도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솔직히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저희 망해요 농장. 근데 관에서는 뭐 무슨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추첨해. 우리 고객을 누가 뺏어갔어요? 그분들이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치유농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관에서 지자체마다 치유농장을 한 개씩을 선정을 해줬어요. 매년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치유농장에서 치유농업 확산 모델로 해가지고 5군데를 정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올해. 그것도 사업비 얼마 안 커요.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부담 1,200이에요. 시군에서 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 인증한다 그래가지고 5군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똑같아요. 근데 저도 받았어요. 그거를. 저는 왜 받았냐? 전 싸웠어. 니네가 그거를 안 해주면 나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치유농업 얘기를 하고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부터 날 무시하면 난 용인시가 안 해준다고 홍보를 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저 4,800 지원 받았어요. 근데 제 공사비 1억 더 들어갔어요. 1억 5천. 그러니까 총 1억 5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용인시 뒤집어지는 거죠. 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우리 농민들이지만은 6천만 원짜리 사업 주면은 1,200 잡으다라면은 그거 업체에다가 녹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기 돈 안 들이고. 근데 저는 4,800 받고 제 돈 1억 들어가니까 뭔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효과를 내는데 저는 이걸 봉사로 갖고 가는 거고 남한테 보여주는 용도지 솔직히 이거 해가지고 저 수입 하나도 못 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치유농업을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치유농업보다는 도시농업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농정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화훼 농사 말씀하신 거요. 화훼가 아까 제가 PPT에 그냥 얼른 지나가 버렸는데 축산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근데 21년도 자료는 제가 없고 20년도 자료까지는 있는데 20년도 자료에까지는 연평균 우리 농업소득으로 봤을 때요. 축산이 8,812만 원이에요. 농가 평균 소득이. 우리 일반 농가의 평균 소득이 4,503만 원인데 축산이 8,812만 원인데 화훼가 8,952만 원이에요. 화훼 농가가 140만 원이 더 높아요. 축산 깜짝 놀라요. 화훼가 더 높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버시는 분도 있고 못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버시는 분은 엄청 많이 벌고 못 버시는 분은 못 버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화훼 농사를 지신다. 그럼 누구랑 져야 돼요? 진짜 잘 버시는 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앉아서 1억 이상 벌어요. 근데 대표님한테 뭘 와서 일을 하라 그러면 대표님이 1억 이상을 줘야 이 사람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를 시작한다. 아 옛날 어르신분들이 화훼를 했으니까 이 농사를 지셨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들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무조건 막아요. 다 망한다. 그러면 저 친구가 화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했으면 자기 1억 이상 버는데 그거 다 망하신 분이니까 거기 오는 거 아니냐. 대표님 농장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저 사실 사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표님이 열심히 배워서 다시 시작을 하시든지 이거 동네 어르신들 농사 졌다 그래서 접근하시면은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거 상품성 하나도 못 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따로 오시면 돼요.